무아의 책그릇. 현재의 통장 잔고와 삶의 형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한 결과다. 그간 숱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대개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신선하고 무한한 발상보다는 기존의 관성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에 내린 결단의 결과임을 시인하고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창조해온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한가? 판단과 결단을 달리하면 즐거움과 활력뿐 아니라 원하는 바 무엇이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의 순수성과 정직성이 매우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정직성은 존재의 심오한 영역과 조화로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직성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 정직성을 유지하거나 포기하는지는 자신이 잘 안다. 혹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 자신의 이상을 상황과 타협한다면 정직성에 합치되는 처사가 아닐 것이다. 정직성을 존중한다면 훗날 풍요를 갑절로 누릴 것이다. 모든 일을 기분 좋게 감당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처신하며 이웃에 정직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직성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상에 눈을 뜨게 하여 환상과 전망과 타인의 욕구 대신 이를 선택하도록 자극한다. 최선의 이상을 추구하고 남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르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영혼의 빛에 두도록 노력하자.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에너지가 맑고 잘 흐를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정직하게 창조한 돈은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을 가져다 줄 빛이 된다. 풍요를 신속히 얻는 비결은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고 정직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고 난 후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히고 체력과 비전을 가진 데 대해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더불어 자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되새기자. 성공의 기쁨은 목표를 실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만끽할 수 있다. 지금껏 이루어낸 자신의 공로를 인식하자.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 성공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지 미래에 원하는 대상을 성취했을 때라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액을 손에 쥔다고 해서 성공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니다. 갑부도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없다. 은행 계좌 잔고가 얼마며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로 성공을 가늠할 수는 없다. 성공의 정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인습이나 부정적인 발상을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애착이 가는 일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자아의 시각에서 볼 때 성공은 무언가가 부족할 때 이를 창조할 수 있고 타인에게 보탬이 되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을 판단할 때도 경제적인 부를 성공의 잣대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공이라는 숭고한 자질의 주안점을 둔다면 이상적인 자아의 안목에서 이미 성취한 공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애와 자존감 혹은 자긍심을 성공으로서 추구할 본질로 삼는다. 그런 기분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자. 기분이 어떤가? 잠시나마 그런 기분을 품은 채 이를 온몸을 통해 발산할 수 있는가? 지금 하는 일도 성공하는 점을 인정하자.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의식할 수 있다면 부를 축적하는 것 또한 성공하기가 쉬울 것이다. 육체는 구현을 위한 수단이다. 생각과 감정을 물리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몸이다. 성공은 될 수 있는 한 자주 느끼는 것이 좋다. 그 기분이 일상에서 성공의 빈도를 높여줄 것이다.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금껏 달려온 거리에 고마움을 느끼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이를 때마다 자신을 축하해 주자. 축하한다. 잘했다. 목표를 향해 멀리도 달려왔구나. 라고 말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자신에게 상을 수여하고 나서 다음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방금 오른 산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하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만족감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자. 그래야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을 보아도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과거의 성공의 기분이 들었던 때를 떠올리고 당시의 상황과 기분을 되새겨보자. 성공했던 일을 자주 상기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창조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돌아보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에게서 오는 지혜가 동반했는가? 결정에 따라 성장과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정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즉, 당시에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전보다 지혜로운 관점에서 돌아보면 전에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치부하던 것이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형편이 흡족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환경을 더 낮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에 나 자신을 용서한다. 돈을 너무 헤프게 썼네. 그 땅을 사더라면 수익이 짭짤했을 텐데.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손해는 면했을 텐데 그 녀석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 걸 그랬어. 평생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나를 용서하자. 이런 불평은 풍요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당시 영상은 그대로 과거에 두면 된다. 그래도 불쑥 떠오르면 주의를 돌려 정반대의 경험을 상기시키자. 이를테면 돈을 지혜롭게 썼을 때나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챙겼을 때,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기억해보자.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보다는 성공에 집중하라.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열정을 쏟은 경험을 자주 기억해낼수록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은 현실을 창조한다. 신념이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우주가 풍성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신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돈을 벌려면 중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는 사람은 정말 땀을 흘려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현실에 대한 신념이 현실이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다. 신념이 어떠하기에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 아마도 자신은 형편이 넉넉해질 자격이 없다거나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는 것이 그의 믿음일지도 모른다. 신념을 바꾸면 경험도 달라진다. 원하는 대상을 손에 넣기 위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자력을 발휘하면 신념은 그것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신념을 발견하려면 현재나 과거의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환경이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고민일 수도 있고 과거에 성취한 멋진 일일 수도 있다. 내가 돈이 많아지면 지인들은 정작 나보다 내가 가진 돈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거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웃의 사랑을 둘러싼 속임수가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다가 그런 염려는 타인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치유할 수 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액이 들어오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돈에 쪼들리며 사는 것 또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많은 돈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고 믿지 않으면 돈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신념이 곧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떼돈이 짐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념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은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질 테니 말이다. 돈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는 사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울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은 이를 끌어당기는 요령과 씀씀이 및 그와 맺게 될 관계도 결정해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는가? 고난도의 기술과 체력을 요하는 일을 해야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생의 신념에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정반대의 신념이 될 씨앗도 존재한다. 돈줄을 쥘 지목은 아니라고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믿음, 즉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신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신념을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활성화시킨다면 경험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무한한 번영을 믿는다. 유한한 생각의 일부는 부모의 신념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발상 그리고 개념은 대부분 소시적에 이식된 것으로 부모나 이웃의 말, 생각, 무언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부모에게서 어떤 관념을 물려받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계속 두는 편이 나은지 판단해보자. 더는 떠오르고 싶지 않은 발상을 주입했더라도 부모를 용서하자.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신념이 어린 시절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다못해 잠재력을 좀 더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기존의 프로그램과 신념은 다 청산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내 마음에 맞는 신념과 발상, 관념 및 이미지를 마음껏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신념을 찾아내어 이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창조해야 한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후 빛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느껴보자. 그리고 머릿속 게시판에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는 글이 쓰여 있다고 상상하자. 글자를 하나씩 지워 나가되 지운 자리에는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를 큼직하게 채워 쓴다. 신념을 더욱 확실히 심으려면 혼잣말로 되뇌어보고 집이든 직장이든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여두는 것도 방법이다. 신념은 감정을 비롯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자신만의 신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만 예전의 신념은 현실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신념으로 수용하고 정반대의 신념을 지닌 자신을 그려보자. 돈 버는 일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나는 활력과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신념을 선택한다. 영상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실감나게 연출해보자. 긍정적인 신념을 마음에 담으면 그에 따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소한 일이라도 매일 새로운 신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하자. 멋진 아이템을 쓸 자격이 없다고 낙심했다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사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전과는 다른 신념과 기분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돈을 모으는 데 보탬이 될 만한 신념을 배양해보자.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은 나를 좀 더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돈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인류에도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수단이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다면 무의식도 가난하다는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부가 그릇된 것이라 믿는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예 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치부하는 것은 재능과 역량을 스스로 억누르는 격이다. 무언가 새로운 대상을 끌어당기기 전에 그럴 자격을 둘러싼 신념과 자아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신념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창조한다. 한 여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다. 1년 동안 어렵사리 저축한 부부는 마침내 멋진 집을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여 이사했다. 그녀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옷을 멋지게 빼입고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감을 만끽했다. 그녀는 새 집 덕분에 자존감이 한층 커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계약을 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바꾸었던 것이다. 그 정도는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의식한 다음에야 비로소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아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진작 깨달았다면 그녀는 자신부터 존중했을 것이다. 물론 집을 매입할 돈도 더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부부가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까닭은 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이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품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부자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나보다 많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부자가 되면 좋은 이유를 모두 꼽아보자. 최근 받았거나 창조한 대상을 떠올려보자. 삶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자아상을 기대하며 그것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대상은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는가? 사전에 가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신념과 자아상이 바뀌었나?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자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 남성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최고급 침낭과 텐트를 구입했다. 그러자 소풍을 즐기며 좋은 장비를 취급하는 자아상이 의식되었다고 한다. 마음은 원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자. 이를 건네줄 자아상은 무엇이며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신념은 무엇인가? 합당한 신념과 자아상을 창조할 수 있다면 자력을 키우는 법은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